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대학 수학력 시험 날인데요. 아마 이게 올라가는 날에는 이제 수능도 끝나고 홀가분해진 시점이겠죠? 그래서 그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화요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일단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의가 이제 12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아마 이 의사록에서는 우리가 왜 동결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11월 FMC가 열리는 시점에서 가장 시장의 핫 이슈였던 건 역시 장기금리 상승과 관련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피날레를 장식해 줄 만한 기업이 이제 등판을 하게 되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거의 뭐 최근에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미국이 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이고 미국이 조기에 마감을 한다. 요 일정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시장이 특히 이제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V턴의 모습을 좀 보였고, 지난주 제가 월스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기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훌쩍 뛰어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게 누구냐? 바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과 S&P 500 간의 상대 주가 비율을 좀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대략 3.6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S&P 500 대비, 지수 대비 3.6배나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쏠림이 꽤 심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아주 퀄리티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주요 기업들이 200일 선을 얼마만큼 상회하고 있느냐 또는 하회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 7월 달, 그러니까 연중 고점을 달성했을 때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대략 한 2% 정도 내외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럼 거의 고점에 와 있다라고 봤을 때 이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는 S&P 500 기업 중에 대략 76%의 기업들이 200일선을 상회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쏠림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랠리에서 그게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는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분기가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다 사업 보고서나 정기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들 또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의 종목들 또는 포트폴리오의 상황이 직전 3개월 대비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공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게 13F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뭐 이렇지만 미국은 뭐 13F, 10Q, 10K 이런 식으로 공시 파일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주요 월가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즉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실적 발표했던 내용과 좀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여기 해당되어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에요. 얼마만큼 되느냐. 근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때 이 직전 최고점이 21년 3분기였어요. 21년 3분기였고 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죠. 이럴 때 버크셔 해서웨이 또는 워렌 버핏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금이 역대 다시 최고가 됐어요. 전 궁금한 거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를 펼쳐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간다라고 하면 또 추가 3개월 후에 이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이때 2022년 상반기에 이런 움직임들, 혹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합리적 추론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좀 한번 봐보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아예 청산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GM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프록터앤갬블, P&G라든지 몬델리즈라든지 또는 UPS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쉐브론이나 HP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하고 좀 연결되어 있죠? 소비라고 하는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실제로 GM도 그렇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P&G도 그렇고 다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약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은 이것을 봤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제 보통 안정적에서 부정적, 물론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 등급, 그러니까 피치라든지 S&P도 있죠. 여기는 이제 어찌됐건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 무디스만 유일하게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등급 하향하기 직전 선제 조치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단서 조항들을 달았습니다. 저희 지난 8월 달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부채와 관련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과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에 끝나요. 당해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끝났어요. 2023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났고 2024 회계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근 3년 동안의 미국 정부 부채의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21년에 3,520억 달러였고요. 지난 23년 기준 6,6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연평균 따지면 3년 동안 37%나 증가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걸 제가 여기 놓진 않았지만 월별 데이터로 뽑아보면 지금 10월 달에만 현재까지 11월 새롭게 업데이트된 10월 달 기준으로 대략 750억 달러가 지급이 됐대요. 역대 최고예요.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24년 회계연도에는 1조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그런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국채 발행, 부채 계속 늘리고 있고 또는 이자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담이 될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저희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두고 소비 또는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량 소비는 줄이고 필수 소비는 유지했다. 늘렸다가 아니에요. 유지했다입니다. 유지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유예가 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격화됐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월 대비 9월 대비 0.1% 둔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치는 올해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3월 달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은행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항목별로 한번 좀 보면 실제 소매 판매 내에서 비중이 큰 항목별로 크게 요 5개 카테고리를 구분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재량 지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량 지출인데,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줄었죠. 특히 온라인 판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수, 먹고 마시는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쪽은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는 내용에서도 또는 보고서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S&P 500이라든지 러셀 3000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투자자들 또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어닝스콜이라고 하는 행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CFO라든지 CEO라든지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수요 둔화 또는 수요 부진과 관련한 코멘트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쭉 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1월 보면 이게 지금 11월 15일 딱 11월의 반까지만 기준으로 한 거니까 반 정도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끝났을 때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일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수요 둔화 또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밤에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소매업체인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타겟 CEO의 코멘트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분기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실적의 탑라인 중에 있는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쭉쭉쭉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이익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때문에? CEO가 밝혔어요.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은 늘린 게 아니라 비용을 엄청나게 줄였다. 고강도 비용 절감 대책들을 펼쳤다. 그래서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밤에 타겟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미국 소매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망치들을 대체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전년 대비 한 3에서 4%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3에서 4% 상당히 좀 낮은 한 자릿수의 증가율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잘 본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좀 베스트한 케이스로 좀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가면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면 일부
쏠림이 더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4분기 실제로는 계절성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시기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간의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다. 왜냐하면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바로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었다. 근데 2023년 회계연도를 보니까 역대 최고이고 월별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을 보니까 지난 10월 달에는 거의 750억 달러 이상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음에는 어떨까? 역시 역대 최고급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휴장 일정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